이번 영상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소방관계 법령에 관련된 강의입니다. 자, 소방기본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법률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소방 관련된 법률을 그냥 다 이렇게 쭉 펼쳐놓고 읽어보시면은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방기본법 따로, 화재 예방 안전관리 법률 따로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 소방관계 법령은 주의 깊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보시면서 중요한 어떤 조문,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방기본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이게 이제 선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선박은 항구에 정박한 항구에 이렇게 메어져 있는 선박에 관련돼서 소방기본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로 가끔씩 출제가 돼요. 자, 그리고 관계인이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그리고 점유자를 말합니다. 사실상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하고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소방대라고 하는 거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무소방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소방대장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자,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구급차에 관련된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요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소방 자동차의 전용 구역, 이제 여러분 사시는 동네 근처에 이런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 중에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기숙사 중에서 3층 이상의 기숙사, 이런 곳에는 전용 구역을 설치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방해 행위를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이라고 해서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방활동 구역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난 명령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명령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주관하는 한국소방안전원에 관련된 이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국소방안전원에 관련된 규정도 시험 문제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자격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난감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이거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항목들이죠. 자, 그래서 이게 항목이 뭐 이런 항목들이 뭐 7, 8개씩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기가 참 불편한데 이럴 때는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에 그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를 먼저 보시고 거꾸로 법령이 어떤 건지를 찾아보시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다 외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거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경우도 이게 충분히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일단 출제된 문제와 예상 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보고 거꾸로 이 부분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뭐 시험 문제 잘 나오는구나. 요걸 좀 이제 중점적으로 암기하시는 거. 그런 저는 공부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외우다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거든요. 아니, 전부 다 화재가 나고 뭐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과태료 벌금 이거를 나눌 뭐 어떤 헷갈려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역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또 과태료하고 벌금하고도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넘겨드린 앞쪽에서는 벌금, 현재 보여드리는 면에서는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외워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자, 이 벌금과 과태료에 관련된 거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역으로 내용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어차피 지금 이 과태료와 벌금에 관련된 모든 행위들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뭐 불이 나거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자, 사건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일부러 외우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죠. 뭐 그래도 그 중에서 뭐 저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공부하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제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자, 이제 아주 문제를 어렵게 내면 횟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1회, 2회, 3회, 4회 이상 되면은 당연히 과태료가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아주 어렵게 출제하면은 이 횟수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항목들이 바로 여기 위반 행위 요거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법령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제 벌칙 조항에 보면은 이런 게 잘 나와 있는데, 자, 이 책을 보시면서 이거를 다 외우기가 쉽지 않으니 문제를 보고 역으로 자, 한번 그 살펴보자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제 별표로 표시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별표가 좀 많이 표시되어 있는 게 잘 나왔던 문제들이죠. 그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요. 자, 관계 지역에 해당하는 소방 활동이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관계 지역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해설을 먼저 보시고 문제를 거꾸로 풀어보시는 방법을 제가 계속 강조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구분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조문, 아까 이제 법률의 조문을 잘 읽어보지 않으면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다소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면서도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 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조치를 소속 공무원에게 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사람도 옮기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이거는 법령에 정해진 대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이제 그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게 요거예요. 화재 예방 강화 지구라고 돼 있죠. 예전에 이제 화재 경계 지구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됐었는데, 자,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해서 시장,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자,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과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자, 소방시설, 용수시설, 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 밖에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요거를 외우셔야 문제를 한 문제 정도 금방 맞추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관련된 얘기가 요게 이제 있는 거고요. 자, 반드시 요런 문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자체를 외우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방금 설명드린 거 똑같은 내용인데 문제를 좀 다르게 바꾼 거죠. 그래서 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이런 것까지도 딱 외우고 계시면은 문제가 약간 바뀌어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뭐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대해 특별 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자, 소방 특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건 명확하게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딱 지정을 해서 자, 문제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관계인에 대해서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안에 관계인에 대해서 자, 교육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자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또 아까 분명히 시도지사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이거는 교육 훈련은 그러면 혹시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약간씩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다 외우셔야만 여러 문제를 단순한 문제 뭐 한 문제부터 약간 어려운 문제까지도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자, 신고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문제를 풀기 전에 해설을 좀 보시고 거꾸로 푸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 번만 보시면은 나올 수 있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비슷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출제되었던 것들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가장 우선하는 자동차는이라고 해서 자, 우선 통행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한 번씩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출동하는 경우에 자, 소방자동차가 출동하는 경우에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도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이건 이제 다 한 번쯤 기출되었거나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소방활동 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앞쪽에 법령에도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법령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이거는 자꾸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법령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문제에 확실히 나오는 법령이구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긴급히나 명령을 할 경우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없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공부하기가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방안전원에 관련된 얘기인데 소방안전원에서 뭐 설립 목적, 업무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은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원에 관련된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제 난감한 문제가 바로 벌칙 조항이죠. 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관련된 게 뭐냐는 거를 좀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 자,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죠. 벌금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제 이거는 다 알지 못하면 이건 사실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형태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예 문제를 좀 바꿔가지고 자,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문제들은 좀 귀찮으시더라도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 외우기에는 뭐하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자,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거꾸로 보셔야 된다.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 나왔던 이런 다른 부분들을 똑같이 문제로 좀 약간씩 바꿔서 낸 것들이 연막소독 아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방차를 출동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계속 얘기 나오지만 이제 과태료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소방관계 법령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법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본다. 두 번째, 자, 문제를 풀 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해설을 좀 공부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에 출제된 부분하고 그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 비교하셔가지고 표시를 해두세요. 법령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문제로 나오니까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표시해 두시면은 아마 법령 그 전체에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처음부터까지 다 외우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 사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도 그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방관계 법령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